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요. 이제 2020년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이 기존의 이제 일정보다 많이 앞당겨져서 지급이 됐는데 이런 이제 지급된 거에 대해서 지급 제외, 감액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받고 이제 본인이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없다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복 청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안내된 거를 참고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불복 청구를 하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요. 3개월 동안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게 결정이 되는데 이때 장려금은 지급 대상 소득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에 맞는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급이 제외된 사례들이 있겠죠. 그 지급이 제외된 사례는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서 신청한 사례들이 지급이 제외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급이 제외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액이 된 사유를 좀 보면요. 신청 안내문 발송 당시에는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 현황을 근거해서 안내문이 발송이 되는데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달라지느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이제 원래 2억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1억 4천에서 2억 원 미만 이 사이에 들어갈 경우에는 5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액이 된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와 장려금이 중복해서 적용할 수가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을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환급하는 장려금 중에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을 하고 지급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감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의로 혹은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뭐 2년 혹은 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불법으로 그렇게 신청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1년 이제 상반기 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경우에 이의 신청,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